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리스트와 투플에 이어서 오늘은 셋과 딕트, 딕셔너리와 사전 뭐 이렇게 불리우는 딕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이라는 것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학적 집합과 매우 유사한 형태,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형태의 자료구조입니다. 자료구조라 함은 데이터를 쉽게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고요. 집합에 대해서 집합의 생성 보겠습니다. 셋을 생성, 빈 집합을 만드는, 빈 셋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도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의와 초기, 셋을 정의하고 초기 값을 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셋이라고 하고요. myset하고 binset은 set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set이라고 하게 되면 set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se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set에 정의하면서 초기값을 주는 거는 set의 기호가 중괄호이기 때문에 중괄호에 숫자를 넣고 만들게 됩니다. 집합이니까 원소를 겹치게 해서 만들게 되면 셋을 본다면 우리가 집합을 볼 때 원소의 개수에 상관없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게 셋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만 담기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원소로 이루어질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셋이 가로가 셋의 기호가 중가로라고 해서 비어 있는 셋을 만들 때 myset하고 중괄호를 만들게 되면 셋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셋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장함수 타입을 보게 되면 myset은 dict라고 나오죠. 우리가 set보다는 dict, 딕셔너리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ict의 기호와 set의 기호가 같아요. 그래서 근데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인 그들의 기호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et의 기호로 셋이 이렇게 중괄호로 됐다고 해서 빈 셋을 정의할 때 이렇게 중괄호만을 써 넣는 것은 셋을 정의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 기호를 우리가 뒤에서 배울 딕트에서도 사용하게 되는데 딕트가 더 자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셋을 정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셋에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로 값을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리스트로 값을 넣어도 이것을 셋으로 변환해서 셋으로 변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몇 가지 예제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바스켓 하고요. 여기에 사과, 오렌지, 사과, 오렌지, 바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바스켓 처음 만든 마이 바스켓은 애플이 2번 들어가든 그리고 오렌지가 2번 들어가든 피어가 2번 들어가든 어쨌든 원소들의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는지만 보여주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과와 바나나만 담은 바스켓을 2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들어 놨고요. 이제 연산을 볼 텐데 셋의 연산, 집합의 연산은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인가요? 중학교 2학년인가요? 중학교 때 배운 집합의 연산과 매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수학의 연산하고 수학의 집합하고는 다르지만 생각하는 결과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차집합 같은 경우는 빼기죠. 그렇죠? 대칭 차집합 또는 XY 이것이 이 x 플러스 5안에 이를 6번인가요? 6의 특수비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모를 수 있어서 그림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첨부하게 되면 이와 같죠. 한번 볼까요? 합집합은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두 개의 원소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고요. 교집합 같은 경우는 인터섹션이라고 하고 이제 AND로 표시할 수 있는데 AND는 이제 둘 다 있을 때 둘 A의 집합과 B 집합이 있을 때 공통된 부분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이제 exclusive OR 또는 대칭 차집합, symmetric difference of sets 이렇게 돼 있죠. 는 이제 둘 중 하나만 있는 것만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마이 바스켓과 마이 바스켓 1이 있었죠. 그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집합 해볼게요. 마이 바스켓 and 마이 바스켓 1 이렇게 하게 된다면 둘이 공통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스켓 1을 좀 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것만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워터멜론 넣을게요. 멜론을 넣는 게 훨씬 낫을 텐데. 이렇게 있다면 멜론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렇죠? 공통된 부분만 나오게 된다. 그 5화 연산 가겠습니다. 합집한 연산이 5화를 넣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공통된 부분은 넣고 따로 있는 부분도 전체 집합에 전체 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차집합 가겠습니다. 차집합은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지 순서가 중요하죠. 빼는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있는 원소에서 바스켓 그냥 바스켓에서 공통된 부분을 뺀 나머지가 보이고요. 마이 바스켓 1에서 바스켓을 빼면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워터멜론만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5화는 공통된 부분을 빼고 각자 들어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거의 합집합으로 대칭 차집합을 나타낼 수 있겠죠. 왜 이거와 합집합은 5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칭 차집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길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6 위에 있는 를 이용해서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이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트 연산을 보게 됐고요. 세트는 뭐 이제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셋의 메소드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뭐가 있고요. 차집합 원소 추가 등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죠? dir하고 set 하게 되면 보이게 되는데 뒤에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카피 복제 하나 넣겠습니다. 교집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myBasket과 이제 앞에 있는 얘는 이제 먼저 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intersection하고 myBasket1 하게 되는데 이거의 의미는 앞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거 이거랑 똑같습니다. myBasket5와 intersection이니까 end죠. basket and myBasket 원과 같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호출하는 부분이 이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교집합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합집합은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유니온하고 myBasket 하면 얘는 이제 순서가 있는 거랑 같은 거죠. 하지만 결과는 순서가 다르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5와 myBasket이 되겠습니다. 이 디퍼런스는 차이가 있겠죠. myBasket에서 디퍼런스 바스켓 1을 빼는 거는 myBasket에서 더 쓸게요. 이 둘의 결과는 다르죠. 다르고 위에 거는 연산을 했었던 연산자를 이용했을 때는 이거와 같고 아래 거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버튼 말고 바스켓 1에서 공통된 부분을 뺀 나머지가 나오고 myBasket에서 공통된 부분을 뺀 나머지 원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연산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대해서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고요. 대칭 차집합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얘는 실행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ymmetric Difference myBasket 1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죠. 바스켓에서 바스켓 1을 뺀 것과 바스켓 1에서 바스켓을 뺀 것의 합집합이 나온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소를 추가하는 것 하겠습니다. 바스켓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이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add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래이프라고 했네요. 그래이프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myBasket하고 remove를 이용해서 f를 뺄 수 있습니다. 값의 추가와 삭제해 보셨고요. 그리고 카피 같은 경우는 바스켓도 원소는 똑같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해요. 셋은 인덱스로 접근이 죄송합니다. 인덱스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하고 셋의 복제는 원래 이제 인덱스가 가능한 것들은 이제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이제 복제를 하면 되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복제를 할 때는 항상 카피 이용해서 하게 된다.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똑같죠? 이렇게 셋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이제 원소의 개수, 반복되는 객체에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셋으로 정의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뤄볼 거는 딕셔너리라고 부르고 사전 또는 이렇게 부르고 저는 딕스라고 부르고 간략하게 부르기 위해서 부르고 딕셔너리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딕스의 정의. 딕스는 니스트와 함께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숙지하셔야 좋겠습니다. 혹시 집중이 안 된다면 쉬었다가 이 부분은 꼭
빼먹지 않고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빈 딕트의 정의는 리스트, 튜플, 그리고 set과 같이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데 그 내장 함수의 이름은 dick, ct, 딕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의가 되죠. 딕트의 기호는 이렇게 우리가 중괄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set에서 중괄호로 정의하게 되면 빈 딕트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죠. set이 아니라 빈 딕트가 정의됩니다. 그 이유는 set보다 딕트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되셨죠? 그리고 딕트를 정의할 때는 세 가지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딕트는 딕트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키하고 그에 해당하는 값, 키 그에 해당하는 값, 키 그에 해당하는 값, 키 그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딕트가 새로 정의되죠. 또한 딕트를 그냥 정의해도 되는데 이럴 때는 키와 값으로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구분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이거와 다르게 딕트 함수에 이제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은 이제 키워드 이름을 주어서 처음에 이렇게 주는 값은 키가 되겠고요. 는에서 100 하면 이거는 A라는 키에 100을 넣겠다 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두 번째는 B라는 값에 200을 넣겠다. C라는 값에 300을 넣겠다. D라는 값에 400을 넣겠다.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딕트가 정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딕트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딕트를 전달하여 새로운 딕트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딕트에 키와 값을 직접 넣는 방법, 그리고 함수와 같이 이제 파라미터 형식으로 키에다가는 하고 값을 넣는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딕트의 연산 보겠습니다. 딕트의 메소드, 딕트는 따로 연산을 하지 않고요. 딕트는 연산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메소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딕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딕트는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그럼 키와 자료 구조인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가 뭐냐고 봤을 때 리스트는 값들의 순서로 이제 이루어진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값을 가져올 때 그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0번째면 0의 인덱스, 첫 번째면 인덱스 0으로 가져오고요. 두 번째면은 인덱스 1로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딕트 같은 경우는 순서가 아니라 그 변수에 이름을 줘서 그것을 우리는 키라고 하고 키로 자료를 저장했다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딕트입니다. 그래서 값의 순서로만 되어 있습니다. 값의 순서로 이제 이루어진 거고 딕트 같은 경우는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거 100, B라는 거, B라는 키값에 200, C라는 키값에 300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연산이라고 하는 거 연산으로 값을 추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되겠죠. 값을 추가할 때는 값을 추가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키 값에 밸류를 넣는 거라서 얘는 이제 딕트와이즈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인덱스에서 사용했던 거죠. 꺽쇠에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값을 넣는데 리스트에서는 인덱스 값을 넣었다면 딕트에서는 여기에 키 값을 넣습니다. 키 값 넣어서 400 하게 됩니다. 새로운 키와 밸류 값을 키와 값을 이렇게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의 추가는 이렇게 되겠고요. 값의 변경 보겠습니다. 값을 변경할 때는 좀 더 달라요. 이렇게 없는 키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있는 키 값을 가져와서 여기에 새로운 값을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자면 딕트와이즈 표현으로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을 변경하고 값이 없다면 새로운 키 값에 값을 넣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딕트와이즈 표현으로 값의 추가 변경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와 변경이 있겠죠. 값의 삭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 값을 삭제해야 되는데 mydict 하고 여기다 del 해주시면 D 할까요? D 하면 myDict에서 D라는 키 값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푼 거요? del 하게 되면 키 D를 가지는 해당하는 값이 키와 값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의 접근, 값을 가져오는 값을 가져올 때는 키 값으로 가져오는데요. 이 또한 딕트와이즈 표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A 이렇게 하면 A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만약에 그 값이 없다면 D를 해서 없다면 에러를 키 값이 없다. 마치 인덱스, 리스트에서 인덱스 값이 넘어가면 에러를 띄우는 것처럼 D라는 키 값이 없다라는 에러 표시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딕트는 get이라는 메소드를 주게 되는데요. 있을 경우에는 값을 가져오고 없을 경우에는 값을 non으로 반환하는 메소드가 get입니다. get의 특이한 점은 non 또는 여기에다가 이 뒤에 값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없을 때 0을 반환한다고 하면 그렇죠? 있으면 그 값을 가져오고 없으면 0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mydict get는 뭐와 같냐면 d하고 non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는 이것을 우리는 편안하게 한 거예요. 디폴트로 non을 반환하게 돼 있어요. 없으면 없다는 의미의 변수 값이 non을 반환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실제 이제 그 키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약에 없다면 이 값이 없다면 나는 이 값을 마이너스 1로 하겠다라는 등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래머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포함이 있습니다. in 쓸 수 있습니다. myDict와 in을 쓸 수 있는데 항상 이거는 이렇게 값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a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표현은 저희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할 때는 혼자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남들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키 값들의 A가 있느냐, 키 값들의 A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좀 더 명시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그램은 문법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렇게 짜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myDict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student 이럴 수 있죠. 뭐 스코어스 해볼까요? 스코어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딕트인지 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죠? 파이썬은 독적 타입이기 때문에 그 변수에 어떤 값인지 담길 수 있죠. 딕트가 담겼다고 해봅시다. 딕트가 담긴 스코어스가 있는데 마치 A인 myScores 해버리면 뭐와 같냐면은 마치 A C가 들어있는 리스트에서 A를 찾는 것인지 A가 있는
A가 있는 딕트에서 A를 찾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얘는 딕트야, 딕트의 키에서 우리가 A가 있는지 찾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코드를 볼 때나 아니면 여러분의 코드를 남이 볼 때 좀 더 명확하게 코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지 이거 몇 글자 때문에 사람들이 이 데이터가 뭔지 코드를 뒤지지 않아도 쉽게 코드를 이해하는 게끔 하는 것이 예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본 것처럼 키 값에서 값을 찾듯이 우리가 값에서 100이 있냐, 200이 있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values 하면 값들에서 100이 있는지 찾아주세요. 그래서 스코어스 한번 보겠습니다. 스코어스 키스 많이 스코어스 values 이렇게 보면 이제 딕트의 키스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딕트의 값들은 100과 200으로 있습니다. 이 안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의 포함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서 새로운 메소드 변 키스 하면은 키들의 배열, 키들의 리스트를 전달해 준다. values 하면은 값들을 전달해 준다 하는 겁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딕트의 메소드 한번 해볼게요. 키 리스트 가져오기, 키 값들 가져오기, 값들 가져오기, 키의 값들 목록 가져오기 할 수 있고, 또는 키와 값을 동시에 가져오기. 값 가져오기, 하나의 값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값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딕트의 삭제하기, 그리고 딕트 제하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키 가져오는 것은 방금 인 연산자 할 때 했습니다. 어떻게 가져오냐? myDict라는 딕셔너리에서 myDict라는 딕셔너리에서 키 값들을 가져다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키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얘는 이제 리스트를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키 값, 두 번째 키 값 등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이 불가능하네요. 불가능하고 리스트로 바꾼 후에, 그렇죠? 얘는 실제 리스트는 아니고 리스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리스트에 넣으면 실제 리스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리스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인덱스로 키 값 하나하나 접근하려면 이렇게 리스트에 넣어서 접근한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이 값을 가져오는 거는 똑같이 딕트 values 해서 가져왔었죠. values에서 가져온다는 것을 알겠고, 또 이제 우리가 키 값들만 그리고 값들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 키와 값들의 쌍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 많이 할 텐데, 이렇게 items 하면 각각의 키에 대해서 값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수 있고요. 얘도 이제 접근하려면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리스트에 저장하고 쓰겠습니다. 리스트에 아이템스를 넣게 되면 리스트로 넣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키와 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마치 이거는 이제 첫 번째 0번째, 그렇죠? 0번째 인덱스의 첫 번째 값을 가져오는 거는 이제 키 값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와 값을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덱싱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고요. 딕트에서 값 가져오는 거 보겠습니다.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쉽게 가져오는 방법은 딕트와이즈 표현 또는 인덱스에서 사용했던 이 대괄호에 키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값을 반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쓰는 연산자로는 get이라는 연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get의 특이한 점은 이제 이 딕트와이즈 표현으로 없는 키를 접근할 때는 에러를 뜨게 되지만 만약에 get으로 없는 키를 접근하게 되면 에러도 띄어지지 않고 이렇게 논이라는 것을 반환하고요. 또는 논 위의 값들을 반환하려면 그렇죠? 이렇게 get 다음에 콤마하고 없으면 100을 주세요. 있으면 뒤에 값을 주고 없으면 100을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값 변경하기 보겠습니다. 딕트에서 값을 변경할 때는 업데이트 이용하게 되는데요. 업데이트 이용할 때 myDict에 무슨 값이 있는지 일단 보고 갈까요? 이렇게 있죠. 업데이트 A하고 여기다가 100을 넣으면 A 값을 100으로 변경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 표현에서 한 가지 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값도 동시에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딕트의 특이점은 뭐냐면 값이 있으면 그것을 이 값으로 변경하고 키 값이 없으면 새로 추가해서 값을 넣는다는 거죠. 확인해 보면 A는 있기 때문에 200으로 변경시키고 D는 없기 때문에 키를 추가해서 400을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를 이용해서 키와 밸류 값을 삭제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팝을 이용해서 키와 밸류 값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딕트 하면 이제 삭제되는 거죠. 팝의 특이한 점은 팝하고 D를 넣게 되면 그 반환 값으로 지워질 값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딕트와 다른 점입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복제하기 하겠습니다. 복제하기는 딕트 카피 하시면 새로운 딕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새로운 딕트를 만드는데 카피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셋과 딕트를 해서 기본적인 파이썬의 기본 자료 구조를 했었고요. 파이썬의 기본 자료 구조는 리스트, 투플, 그리고 셋, 그리고 딕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파이썬이 가장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파이썬을 가장 강력한 언어 중에 하나로 만들어주는 특징이니까요. 꼭 익히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과 같이 강의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시면 또는 제가 잘못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로 주시면 제가 그것을 수정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올릴 수 있지 제가 아직은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서 이 롱테이크로 한번 찍고 녹화를 해서 올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한 중간에 제가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찍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실수한 점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새로 찍어서 치명적인 에러나 수정되지 않고 나가게 되는 이제 강의에 표현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료 구조 끝났으니까 그 컨트롤 플로우 파이썬의 반복문과 조건문에 대해서 어떻게 조건문을 만들고 어떻게 반복문을 만들어서 파이썬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로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